1388년 고려 왕조는 몰락의 그림자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요동정벌과 위화도 회군, 이성계의 결단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신호탄이 되었다. 고려의 제32대 국왕 우왕이 어둠이 내려앉은 궁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라의 기둥은 이미 썩어버렸다. 이성계가 군사를 돌린 지금 나는 누구를 믿고 나라를 지키란 말인가? 이때 문이 열리고 고려의 중신 최영이 들어온다. 폐하, 이성계가 회군하여 개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민심은 이미 크게 기울었습니다. 민심? 나는 왕이다. 어찌하여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냐? 대감, 요동정벌은 나라를 위한 대업이 아니었는가? 이성계가 반역을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폐하,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시면 왕권은 끝장날 것입니다. 이성계를 처벌해야 합니다. 군사를 모아 그를 제압하셔야 합니다. 그에게는 군대와 민심이 있습니다. 만약 그를 억누르려다 실패하면 이 나라는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폐하, 지금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서서 그를 막아보겠습니다. 같은 시간 이성계는 그의 아들 방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방원은 강력하게 반정을 주장하고 있었다. 아버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왕은 이미 민심을 잃었고 최영도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왕권을 잡아야 합니다. 방원, 권력을 잡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조급히 움직이는 자는 결국 자신을 망칠 뿐이다. 형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릅시다.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왕자를 차지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영은 지금도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를 막지 못하면 우리가 먼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최영이 움직일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이성계의 회군 후 우왕의 근심은 날로 더해져 갔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최영 대감, 요동정벌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성계의 회군 이후 조정의 혼란이 더 커졌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폐하, 이성계는 반역자입니다. 그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왕권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그를 제압할 힘이 우리에게 있단 말인가? 조정의 절반이 이미 그의 편이다. 폐하, 지금 결단하지 않으시면 나라도 멸망할 것입니다. 이성계가 나의 왕좌를 노리고 있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고려의 마지막 중신 최영은 이대로 이성계에게 나라를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군사를 일으켜 최후의 대전을 준비한다. 이성계를 제압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하겠다. 이성계, 네가 진정 고려를 배신하겠다는 것이냐? 대감, 저는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네가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도 결국 너를
것이다. 최영의 패배로 실권을 잡은 이성계는 우왕을 패했고 그의 아들 창왕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을 끝으로 역성혁명에 성공한다. 백성들의 땅, 백성들의 나라이니 조선이라 명하노라. 이제부터는 정의와 민심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성계 장군, 아니 왕 만세! 만세! 1392년 고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성계는 조선의 태조로 새 역사를 열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의 후손들은 왕권을 둘러싸고 다투었으며 그 역시 역사의 무대에서 점차 멀어졌다. 하지만 그의 결단은 한반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었다.